2024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바로 땡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 지금 제가 여기 이 유튜브 영상에 지금 악플이 막 밑에 쫙 달리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의하시고 끝까지 시청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각 시기별로 시장 전체를 좌우하는 어떤 주역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최고의 요인인 거죠. 예를 들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이 대세 상승장 주인공은 뭐니 해도 공급이었어요. 공급. 그 이전에 수년 동안 누적되어 온 이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죠. 그로 인해서 급격한 대세 상승장이 만들어진 거였죠. 자, 이제 우리 내년 2024년 시장을 맞이해야 되는데 2024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바로 땡땡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글자 뭘까요? 정답은 전세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저는 내년 2024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전세가 거의 쓰나미급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면은 있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전세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세 가격이 말도 못하게 오를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은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전망들보다 훨씬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반기 들어서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전세가 우리 부동산 시장을 확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거 위주로. 첫째, 금리 때문입니다. 네. 금리가 지금이 가장 높을 거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우리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리는 시장금리예요. 지금 시장금리는 정부의 압력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이미 많이 내려왔어요. 해서 지금 전월세 전환율보다 한참 낮은 수준으로 이미 내려왔고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어떤 특별한 일, 외부의 어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이제 금리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금리가 높아서 월세 시장으로 갔던 이 임대 수요가 이제 전부 다시 전세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2022년 봄부터 월세 시장으로 다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봄부터 다시 월세로 갔던 전세 기러기 수요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세 시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전세 시장 상승에 아주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는데 내년 2024년부터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전국적으로 한 2, 3년 동안 거의 역대급 입주 물량 공급 부족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아파트 입주 물량은 이미 확정적이죠. 2년 뒤까지는 확정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내년에 입주할 물량, 후년에 입주할 물량 정도는 이미 분양이 다 끝났잖아요.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 물량 수치를 다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부족한 지역이 어디냐? 서울이에요. 서울 아주 심각하고요. 2024년, 5년, 6년까지. 그리고 경기 남부도 심각합니다. 특히 성남, 수원, 용인, 수지 이런 곳들은 예년 수준의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토막 수준까지 공급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곧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 경기 남서부 쪽, 부천, 시흥, 광명, 안산 이쪽도 향후 2, 3년간 많이 부족하고요. 또 지방 대다수의 큰 도시들도
향후 2, 3년간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새로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뭐 전세 가격이 오르고 무조건 매매 가격이 오르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2, 3년간 금리나 유동성에 가려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 물량, 공급 이게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물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한 해만 이런 상황이어도 시장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치는데 이거는 2년, 3년 동안 거의 누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매매 가격은 몰라도 전세 가격은 이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수의 영향을 그대로 받거든요. 왜냐하면 전세는 가수요가 없잖아요. 매매처럼. 그냥 실수요밖에 없기 때문에 수량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 입주 물량 부족이 시작되는데 지역별로 하반기로 갈수록 아주 가파라지고요. 이 입주 부족 사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25년에 가면 저는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간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난 2013년, 4년, 5년 이때의 서울 수도권의 전세난을 겪어보신 분들,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의 상황이 다시 도래한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자, 우리 임대 시장을 좀 이렇게 뒤흔들었던 임대차법 2019년부터 시작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2020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임대차법 하에서 4년을 산 물량들 4년 거주한 물량들이 이제 2024년부터 그 첫 물량이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4년 산 사람들은 갱신권을 썼으니까 내년부터는 갱신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을 많이 올려줄 수밖에 없고 이렇다면 또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시작된 이 대세 상승장 이후로 정부에서 주택 수요를 계속 규제하기 시작했고 다주택자를 오랫동안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 자체가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하나씩 계속 팔았죠.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죠?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많아야, 그렇죠? 그래야 그게 결국에 공급 물량인 건데, 시장에. 그 기존 물량, 기존 주택의 공급 물량도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줄고 있었다. 저는 이것도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전세 가격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것이 거의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아마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그 다음의 시나리오가 저는 그냥 뻔히 보입니다. 이런 일을 벌써 몇 번이나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전세가율이 70%, 80%, 90% 이렇게까지 되면 당연히 이제 돈을 조금만 보태면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사는 매매 수요로 급격하게 바뀝니다. 또 전세난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가 없어서 떠밀려서 매매를 하기도 해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또 1주택자들의 추가 매매 수요가 말도 못하게 생깁니다. 갈아타기 수요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채를 더 사두자. 한 채 정도 더 사두는 데까지는 괜찮거든. 갭 투자로. 대출을 받지 않아도 집 한 채를 사두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1주택자들의 추가 수요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주택자들의 수요까지 생기죠. 다주택자들은 지금은 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취득세 12%가 너무 크고 그 벽이 거기다 종부세도 만만치 않고 과연 집 한 채를 더 사서 이게 남을 것이냐 계산기 두들겨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전세가율이 말도 못하게 올라서 한 채 더 사는데 별로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다주택자 수요들까지 취득세 12%와 상관없이 또 막 들어올 소지도 있다는 거죠. 저는 내년 여름 이후, 내년 가을, 또 특히 2025년 시장에 주택의 수량이 부족해서 아주 확연하게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말도 못하게 오르고 이로 인해서 이제 매매 가격에 자극을 줘서 매매 가격까지 오르는 이런 시장이 다시 한번 도래할 것이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 지금 제가 여기 이 유튜브 영상에 지금 악플이 막 밑에 쫙 달리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 세게 얘기 안 하는데 한번 봅시다. 내년 하반기 또 2025년 지나면서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시장을 함부로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이런 걸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세 가격 때문이에요. 전세 가격의 향방은 거의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이렇게까지 크게 급격하게 오르면 그러면 그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시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 여기 동감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최소한 매매 가격은 몰라도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데 동감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포지션에서 나는 과연 이런 전세 급등 시기를 앞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되는지를 곰곰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급격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도 뭔가 큰 기회를 잡는 어떤 상실감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